자, 다음은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을 끌고 다니면서 아직도 대장동을 판대요. 네. 그래서 5천만을 해먹을 사기꾼이다. 이래 가면서 얘기를 하고 아닌가? 있는데 대장동 그분에 대한 페북글을 이제 선관위 신고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이걸 안 내렸다고 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이재명 후보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후보를 신고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명확하게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11월 4일에도 그분을 이 후보로 적시해서 페이스북 게시물에 올렸는데요. 지독해.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성명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성명 내용은 그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그 부분이 실제 존재를 한다. 이재명 데이트라는 단어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녹취록 전문을 하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네. 근데 요게 대선 후보나 이런 시절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을 때 그 직후에 일어난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단어는 시점상으로 대장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때 뭐 선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토론회에서인가요? 뭐 자기 형 정신병원 입원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뭐 강제로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를 뭐 거짓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신고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 게이트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게 무슨 또 게이트야? 웃기죠? 그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프다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김만배가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쭉 끌어다가 대장동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 이렇게까지 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있고 연결성이 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죠. 김만배는 그럼 윤석열을 왜 언급하나요? 그 직전까지는 김만배가 범죄자고 뭐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이걸 받아서 써요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들이 김만배 녹취록을 먼저 꺼내서 지난 4개월 동안 대장동을 왕왕거린 거는 지들이 먼저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허위인 게 밝혀지고 그분이 따로 나오고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몸통은 조재현과 윤석열이었다는 게 나오니까 이제 와서 그 범죄자 그 말을 그걸 왜 이제 듣고 와서. 그래요? 김만배한테 직접 들어봐야지. 지들은 직접 들어보고 그럼 그 글을 썼어? 아니잖아. 윤석열은 김만배한테 직접 욕을 들었으니까. 아니 김만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욕하는 사이라고. 만배가 형, 우리 조영 나 아는 조씨 들어가는데 커피나 한잔 타서 보내 그러니까 진짜 친절하게 와서 커피 타서 먹여주고 보낸 사람이 윤석열이잖아. 누가 봐도 명령 내리는 사람이 김만배잖아. 아이고 참.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오늘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라고요. 2시에? 2시에 조재현 대법관이 뭐 해봤자 뭐 나는 아닙니다 이거밖에 더 하겠네. 내가 몸통입니다 이러겠어? 나는 결백합니다 이러든가 네. 아니면 자폭의 심정으로 네. 제가 정경심도 잡아 넣었지만 이재명도 풀어줬습니다 이러고 이제 자폭 작전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네. 끔찍하다. 예, 뭐 어떤 형태로든지 어차피 그만둬야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목숨 붙어 있는 거 가지고 윤석열 지원하기 위한 뭔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둘의 유착관계가 끈끈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병우와 박영수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조재현과 윤석열도 이와 같은 사법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소 칠 테니까
기소 요 정도로 칠 테니까 요거 무죄로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법원 행정처처장 하던 시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청탁이나 압력을 넣어가지고 윤석열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유리하게 받아내는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는 뭐다? 가족, 핏줄, 돈? 아니야, 배신 때리기 제일 좋은 관계지. 제일 끈끈한 관계는 공범 관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문화 지적했습니다만 세 딸의 10년 유학비, 아우, 와 10년 유학비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우, 세 딸을 그것도 연타로 아우, 네. 네. 아우, 공무원이 그 월급으로. 그렇지 수당 하나 안 나오는 대법관 아니요 법관 월급으로 그게 10억이 넘는 돈이라는데 실비로만 애들 용돈 안 뜨고 묵고 싸고 교통비 하고 이것만 보내는데도 10억이라는데 아유, 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 꿈이 저를 법관 만드시는 거였거든요. 혹시 저희 아버지는 이런 걸 꿈꾸셨을까요? 예. 근데 하여튼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요. 국민을 바보로 알아요. 너무 심해 애들은. 아니 앞에 아주 추한 몸뚱아리를 빨가벗고 있으면서 얼굴하고 여기만 가리면서 나 옷 입었다 하는 거랑 똑같이 느껴진다면 나머지는 내가 다 보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다 뭔데? 나쁜 놈들 눈에만 보이는 거지. 아니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주 흉측해 죽겠어 이놈 새끼들아. 거기서 제대로 된 쉴드도 못 치면서 왜 김만배 증언이 허위라 그러면서 윤석열이 등장하는 부분은 범죄자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등장하는 부분은 그것도 맞다 그래? 맞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에라이 진짜 자 지금 힘들긴 힘든가 봐 윤석열이. 힘들죠. 정치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정말 구태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충남 홍성 내포 신도시 유세에서 색깔론, 음모론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늘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기만하고 허위 날조 공작과 반복 세뇌를 거듭해가면서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몽상과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있는 소수에게 대한민국 정치 미래를 맡겨서 되겠나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경제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민생의 어려움을 현 정부 여당의 무능이 아닌 의도된 정략이라며 음모론, 이상한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선거에서 저쪽이 제일 쫄리면 하는 게 이거 색깔론이에요. 북한의 나라를 바치려고 한다. 이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얘기에 국민들은 이렇게 됐고 그거는 옛날에 끝났어요. 옛날에. 귀뚱으로도 안 듣지 않나?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미워하기는 하지만 또는 통일 이후에 통일 비용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통일을 원하고 원합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시대착오적인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는 도대체 이 밑에서 선거 정책이라든지 후보 연설 작성하는 애가 누구야? 박정희 똘만이 아니고서는 이런 멘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일관성 있는데. 취업 앱도 아직 안 나온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 냉동인간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당연하지. 이거 한 20년 전에 했으면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얘기 들었던 그 당시 40대, 50대 사람들, 지금은 70대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니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2000년대니까 그러네. 아니 한 아니야. 40년 전에 그 얘기 들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 아직 안 죽은 사람들 있어. 거의 그럼 90대, 100세야. 이 양반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아 이 논리에 먹혀가지고 그 당시에 1번 찍었던 사람은 지금 거의 다 사망했다니까 지금. 그때 이거 논리에 먹혀가지고 찍었던 사람들 후회할 겁니다. 아, 이게 아닌데?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도 이 말이 있었죠. 노무현 후보 나왔을 때 이 말이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 나왔을 때 이 말이 있었어요. 이게 또 이런다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제일 이 말 덜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은 색깔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것 같아. 빨갱이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머리 빨강해서 빨갱이야? 빨간 바지 입으면 빨갱이야? 진짜. 애들 관심도 없고 모른다고요. 사실 그때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북한의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세대들, 이 세대들한테 일종의 상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색깔론이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후 세대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지. 나라만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주의지. 아니야말로 정책이 뛰어나고 뭐 인물이 우수하면 정당에 상관없이 뽑을 사람들입니다. 전후 세대들은. 그렇죠. 근데 아직도 지역주의에 빠져가지고 또는 아직도 이런 색깔론을 통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추억의 과자 문방구에서 사 먹듯이 이게 팔릴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세시봉 느낌 그런 건가요? 와, 근데 레드벨벳의 빨간 맛을 듣고 자랐잖아요. 애들이 빨간 맛 궁금해 하니 그래서 빨갱이라고 그러면 빨간 맛? 뭐 걔들- 이렇게 연상되거든요. 걔들 북한 가서 공연 그렇지. 그러니까 유럽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들 다 빨갱인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레드벨벳이 얘기가 빨갱이 있었어. 앞살인 거야. 빨간 맛을 불러서 네. 레드벨벳이 갔다. 어?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딱 찍었대요. 아, 레드벨벳 좋다고? 레드벨벳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섭외가 된 겁니다. 네? 그런 눈 높으신데? 그 빠옹지기님께서 85세 우리 아버지도 웃으시던데. 젊으시네. 85세 아버지는 그때도 안 속았던 거야. 그러네. 아, 그때 안 속으셨으니까 어떡하냐.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색깔로는 옛날에 먹히기라도 했는데 더 안 먹히는 게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만들어서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야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서민들을 오히려 빈곤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관성 있다니까. 40년 전. 아니 40년 전에도 그 안 얘기를 안 했어. 그랬어. 그리고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소득 기본 성장? 기본 소득 소득으로 주도 해가지고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얘기하면서 그 뭐죠? 최저임금을 높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야당 측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다 그거 막았잖아. 이 기업 망한다고.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원조는 박정희예요. 지를 뽑아야 경제가 발전하고 지네 공화당 국회의원을 뽑아야 니네 지역사회가 성장을 한다고. 그래. 내 안 뽑으면 니들 가난한 거라고. 말-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 아니야.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그때는 일관성 있게 4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진짜. 근데 진짜 그때도 머리 아프네. 나를 뽑아야 이게 된다 그랬지. 그래. 니들이 나를 안 뽑았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야. 이 모든 탓이 그 이게 야당 때문이야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 사람들이 져면서 그래서 니들이 가난해진 게 야당 탓이라고 얘기하면 정치는 지들이 하고 가난해진 건 왜 야당 탓이냐고. 지난 70여 년 지난한 역사 중에 민주정부라고 계승할 만한 민주정부라고 얘기하던 게 이제 겨우 3기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밖에 못 해봤어.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그쪽에서 해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똥을 싸놔가지고 IMF 이거 치웠지.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명박근혜 해놓은 똥 치웠지. 지금 사고 저질러 놓고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네들이 도망가고 난 터전에서 우리가 그걸 어렵게 겨우겨우 힘들게 해갖고 국민 합의 얻어가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분담해가면서 정상화 시켜놨더니 봤지? 우리 때는 놀놀했는데 민주정부 들어오니까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잖아. 이런 식으로 헛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령 유세에서는 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또 했어요. 제가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민주당 사람들도 친여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음모론이 아니면 정말 무능한 지능이 엄청 낮은 사람들이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 본인 소개 아니에요? 무능하고 지능이 엄청 낮은 사람. 그러니까 얘는 뭔가 남을 비판하는데 자기 다 셀프 디스 같아. 히틀러 파시스트다. 그렇지. 호시스트. 호시스트. 네. 자기 얘기. 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충남 홍성에서 유세 언제죠? 어제 22일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할 거다. 이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근데 윤석열은 뭐 자기가 법을 전공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했죠. 법을 졸라 몰라. 자, 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에는 전문부터 본문, 부칙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얘는 도대체 누구 헌법을 보고 왔길래 사법고시를 통과한 애가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기본적으로 외워놓은 게 헌법 전문이거든요. 최악이다, 신일본국 진짜. 헌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였구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얘기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얘가 그 안에서 자유를 뺀다는 얘기.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아니 우리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사람이 없고 오 맞아. 진짜 맞네 라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말을 믿으면 그냥 본인도 바보가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거나 믿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바보 인증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자, 그리고 바보니까 바보한테 헌법 전문하고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민주당이 뭐 헌법 개정안을 해가지고 자유를 빼려고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2018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이를 국회로 보냈는데 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전문에는 아까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 표현은 똑같이 그대로였어요. 자유가 안 빠졌어. 근데 나는 윤석열이 어디서 이런 말을 듣고 하는지 모르고 무슨 일배를 하시나? 나는 제일 충격적인 게 민주당 생각이 평양이랑 똑같다. 북한 노동신문이나 당 기관지에 나오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지 않나. 얘가 당 기관지가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 뭐? 어디 인민일보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일민일보 번역판 보고? 아니 나 뭘 보고 이렇게 하는지 나 모르겠어. 증거가 없어요. 얘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시끄러. 내가 법이고 내가 증거야. 그러니까는 검찰권을 강화하고 심지어 수사권에다가 처벌권까지 주고 거기에다가 재정권까지 주면서 군 통치권까지 주겠다고 하는. 신새끼들 아니야? 나 검사 이러고 완장 차고 다니면서 그냥 몽둥이 휘두르겠다는 거야? 그 정도 되면 검사가 사실상의 2,200명의 대한민국 귀족이에요. 그러네. 일제 순사처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원하는가 봐.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숫자가 있다? 그러게. 이해가 안 됩니다. 최님께서 윤석열이는 노동신문 보고 다니나 봐요? 우리는 북한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얘는 윤석열 어떻게 알지? 난 갑자기 OX 질문 해보고 싶어. 지금 북한에 있는 당이 뭡니까? 그러면 얘 100% 노동당이라고 그럴. 그걸 안다고? 아니, 그걸 모르고 공산당이라고. 그렇지, 공산당이라고 하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북한은 노동당이고 중국이 공산당이야.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없는 나라는 북한뿐이죠. 그렇죠. 전 그리고 세계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 집권당은 러시아 공산당이 아니야. 맞아. 러시아는 공산당이 쬐그레져 있어. 찌그레도 못해. 네. 자, 이 이런 정도는 거를- 이제 정치 유세에 관한 얘기고, 이거 이제 진짜 윤석열로 환호하는 그 아줌마들 목소리를. 아줌마라고만 한정 짓지 마요. 겁나 이상한 아저씨들도 많더라. 아무튼 아줌마 아저씨들이 빨리 그 마각에서 벗어나길 바라겠고요. 그냥 동원이 딱만 25,000원 챙기시고 표 찍을 때는 그냥 그렇죠. 제대로 찍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댓글에 오신 그 신천지 알바분들도 알바 열심히 하시고 투표는 1번 가시죠. 1번 해야지 그 기본소득이 올라갑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니들이 계속 먹고 신천지로 존재할 수 있어. 맞아. 그럼요. 야당이 돼야지 이런 신천지 알바나 이런 댓글 알바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되면 모든 언론들 여당 뭐 하는지 지켜보면서 비판하거든요. 근데 여당이 되면 니들 이게 비판이 되게 해체당해. 힘들어. 이 실드를 쳐야 돼. 니들 밥줄 끊어지니까. 이게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으로 계속 존재해야지 알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야, 그럼 영영 걔네들은 우리 쪽으로 귀순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어차피 얘기를 하면? 노예의 그렇죠. 삶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아니 힘들어. 어차피 그 삶을 살 바에는
기본소득이라도 올리란 말이죠. 1번 아니, 찍어가지고 그리고 올리면 어차피 그래, 그런 데서 일단 빠져나오면은 잘 먹고 살아야지. 알바비대로 받고 그렇죠. 기본소득을 비롯한 청년수당은 청년수당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냥 그 교회에 가서는 2번 찍었다고 하고 그렇죠. 본인만 그렇지. 1번 살짝 찍으면 아무도 몰라. 알게 뭐야. 비밀 투표가 보장된 나라. 그럼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 윤석열 지지하는 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찍어 다 괜찮아. 투표만 1번에 투표만 1번 하면 돼요. 네. 근데 윤석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최저시급을 없애거나 120시간씩 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 노예처럼 120만 원에 120시간씩 일하면서 낮에는 가서 돈 벌고 저녁엔 집에 와서 댓글 쓰고 있잖아. 그게 얘네들 입장에서 에이씨 우리만 고생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논개처럼 그 논개를 거기다 내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다 죽자. 이왕 죽는 거 같이 죽자라는 심정으로 자포자기해서 그럴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죠. 누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드나? 삶이 달라지는데. 누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드나? 어? 다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지지하고 믿으면 그 대선 토토를 한번 하자고요. 대선 토 그래 그건 또 뭐예요? 현금으로 누구한테 찍을 것인가 해서 진짜 돈으로 한번 찍어보자고. 배당률이 어떻게 나오나. 뭘? 어? 누구한테? 그래요. 전 이 국장의 집을 걸고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재명이 될 것인지 윤석열이 될 것인지를 갖고 전 재산을 놓고 한번 맞다이로 로또를 한번 찍어보자고 우리가 토토를. 응? 이 국장 집 걸고 이재명. 그러면 거기에 그 그거는- 토토에 나오는 그 경쟁률, 수익률이 말 그대로 지지율인 거예요. 이 국장 내가 집 더블로 만들어 줄게. 지금 어설프게 야 더블 안 돼. 이 승률 너무 낮을 거야 내가 보기엔. 100만 원 그렇죠. 걸면 한 10,000원도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아이씨, 신천지 애들 모아가지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할 거면 우리 맞대기로 한번 해보자니까 배팅을. 네, 요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되는데 불법이라도 할 수가 없네요. 아직도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시죠 여러분? 앞에 돌려보시면 저희 왜 신천지 알바도 윤석열 지지 알바도 1번을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설명 다 이왕 해놨습니다. 온 김에 재밌잖아. 놀다 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욕만 하고 그냥 가지 말고 혹시 또 나중에 못 찾아올 수 있으니까 네. 구독 신청해놓고 놀다가 진짜 우리 그 대화방 같이 너그러우신 분들이 없다. 왜냐면 우리 분들은 워낙 멘탈이 강인하기 때문에 네. 니들이 웬만큼 도배를 해도 그렇게 자극을 안 받으셔. 더 많은 그러니까 분들을 몰고 와야 돼요. 그 실컷 놀고 딴 데선 그러고 도배치잖아 막 욕하잖아. 우리는 놔둬 봐라 뭐라고까지 하는지 이런 방이야 우리가. 네. 넘어가시죠. 그리고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다른 진보 유튜브들은 재미없잖아. 우리가 제일 재밌잖아.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 깨도 송작가 TV만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그렇지. 딴 데다가 얘기하지 말고 우리 방송만 전담해서 들어온다 그래. 그렇죠. 그래. 그리고 옆에 친한 친구, 야, 나 그 방송 못 듣겠어 하는 친구들 데리고 와. 야, 진짜 내가 맡고 있는데 겁나 재밌어, 겁나 재밌어. 그렇지. 너도 여기 맞는다고 해. 이게 바로 그 실리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삶인 거야. 돈도 받고 얼마나 좋아. 그럼. 일도 그래서 좀 하고 재밌잖아. 재밌으면서. 이 방송이 제일 재밌어. 맞아요. 하는 나도 재밌는데. 자.